지혁씨, 이건 그냥 열지 말아요. 제발요. 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붙잡았다. 그 속에는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지혁은 조용히 봉투를 바라봤어요. 하얀 봉투에 새겨진 병원 로고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김장수님 관련 DNA 검사 결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감춰진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은호가 말했어요. 이건요. 결과를 보는 순간 누군가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당신도 그럴 거고 저도요. 그 말에 지혁은 미묘하게 눈을 떨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이 타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조용한 건 평소처럼 냉정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워서였어요. 만약 그 결과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관계를 부정한다면 그는 더 이상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를 것 같았거든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품에 안았어요. 지혁씨, 저는요, 이걸 열기 전에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게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혁은 그때 고개를 들었어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죠. 단단한 눈빛 속에 오랜 시간 감춰왔던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은호 씨, 나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진실은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 이제는 봐야겠어요. 그 말에 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누구보다 강했지만이 순간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혁의 목소리에는 결심과 후회가 동시에 묻어 있었으니까요. 봉투를 열기 전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커피 머신 소리가 났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 따스한 빛조차 두 사람에게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검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숨을 삼켰어요. 은호 씨, 이게 뭐예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결과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걸 뒤집었어요. 김장수와 이지혁, 유전자 일치율 0%. 그 한 줄이 지혁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잃은 듯 두 눈을 멍하게 떴어요.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혈연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죠. 왜 제가 열지 말자고 했는지. 이건요, 단순히 당신의 출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장수 회장의 재산 분할, 그 모든 게 지금부터 뒤집힐 거예요. 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럼 난 지금까지 누구의 아들로 살아온 거예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그의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은호의 마음까지 전해졌어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어요. 지혁 씨, 저는요, 이런 결과가 나와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길 바랐어요. 그게 진짜 당신이니까요. 지혁은 잠시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동시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호 씨, 이상하죠?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라는 걸. 그 말에 은호의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은 선을 지켜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섞이면 둘 다 무너져요. 하지만 지혁은 한 발 다가섰어요. 선을 지킨다는 게요. 마음을 지운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테이블 위에 있던 봉투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장수 회장이 쓰러졌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DNA 결과를 본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이름이 다시 그렇게 들려오니 지혁은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은호가 옆에서 조용히 묻더라고요. 지혁 씨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 대신 짧게 웃었어요. 괜찮다는 말이 이제 제일 어색하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괜찮을 수 있을까요?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김장수의 집안 사람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기자 몇 명이 몰려 있었죠.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누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 모두가 눈치를 보며 한마디씩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지혁은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결국 피가 안 섞인 거였네. 그러니 저렇게 침착하지.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억울했지만 반박할 자격조차 없었거든요. 그때 은호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혁 씨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들 지금 두려워서. 그래요. 돈 때문이죠. 결국엔 그녀의 말은 위로였지만 그조차도 허공에서 흔들리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김장수의 재산 일부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비밀리에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돌았어요. 유언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움직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누군가의 움직임이라는 거요. 훈호 씨. 혹시 이 결과 누가 먼저 알았는지 알아요? 그가 낮게 묻자 은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어요. 회장님 측 변호사요. 검사 의뢰도 그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왜요?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럼 이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김장수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게 공개되면 내가 상속권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것도요. 그 말에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 돈이 움직인 이유가? 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을 나누나 봐요. 그날 밤 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조옥래 할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존재였죠. 그녀가 늘 말했어요.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 말이 아프게 들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은호가 서 있었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그는 그냥 들어왔어요. 지혁 씨 밥은 먹었어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는요. 당신이 누군가의 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게 진짜 당신이잖아요. 그 말에 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호 씨, 나 지금 너무 무섭네요. 내가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굴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엔 당신 목소리만 들리고 싶어요. 은호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은 그거면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근데 우리 약속해요. 이 감정에 기대지 않기로, 서로의 상처 위에 다른 상처 만들지 않기로.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흘렀어요. 말로는 선을 지키자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지혁의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 그가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지혁 씨 맞죠? DNA 결과 말입니다. 그거 조작된 겁니다. 지혁은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도 똑같은 충격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게 다시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는 단호했어요. 결과지가 교체됐어요.
원본은 존재하지만 지금 언론에 흘러간 건 가짜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당신도 짐작하실 겁니다.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어요. 은호가 묻더군요. 누구였어요? 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성재 그 사람이겠죠. 박성재 가장 친한 친구이자 누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은호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남자였어요. 지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를 무너뜨리면 그녀가 남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녀가 당신이라는 걸 그는 잘 알잖아요. 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지혁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감정 없어요. 없다고요. 하지만 말끝이 약했어요. 지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 씨 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누가 내 편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만 보면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이 감정이 내 마지막 방어선 같아서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어요. 동정, 두려움, 그리고 사랑. 지혁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요,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그 사람들이 더 이용할 거예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은 은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결,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그의 혼란 속에 유일하게 또렷했으니까요.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혁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 비 속에 나가면 감기 걸려요. 그냥 있다가 가요. 그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나을 것 같아요. 은호는 그대로 창가에 앉았어요. 지혁은 그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에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는데 그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건 마음의 선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흘렀고 비가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새 조용한 빗소리만 남았어요. 그때 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혁 씨, 만약 진짜 결과가 반대로 나와도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군가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제 감정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섰어요.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안 돼요. 지금은.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이름 하나. 박성재. 은호가 눈을 떴어요. 지혁은 그 번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이제 그 사람하고는 말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호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지혁 씨,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똑같아지면 그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이 무너지는 거요.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지혁의 마음은 이미 복잡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사랑과 분노가 한 몸이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아직도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그건 사랑이었고 동시에 불행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런 눈빛을 주는 거야? 은호 씨, 그 눈빛은 내 몫이었잖아. 성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밤은 깊었고 거실엔 불빛 하나 없이 테이블 위에 위스키 병만 남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거든요. 부와 명예,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한 위치.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지혁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가슴속이 타들어갔어요. 넌 늘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지. 심지어 사랑에서도 그 말 끝에 성재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상실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 전 그는 김장수 회장의 비서로부터 DNA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죠. 이걸 뒤집을 수 있다면 은호가 그에게서 돌아올까. 그건 이성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오직 감정이 만든 충동이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잠깐뿐이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조작까진 아니야. 단지 순서만 바꾸는 거지. 하지만 그 순서 바꾸기가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릴 거란 걸 그는 알지 못했어요. 지혁이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가짜 결과가 흘러나가자 주변의 반응은 빠르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밀어주기 시작했고 회장의 회사 안에서도 성재의 이름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는 그걸 보면서도 웃지 못했어요. 대신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 나는 단지 그녀의 마음 하나였는데. 그날 저녁 은호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어요. 성재 씨 혹시 DNA 결과 건에 당신이 관여했어요? 그 한마디가 성재의 숨을 멎게 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호의 눈빛은 너무 정확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지혁 씨가요, 당신이 그랬을 거라고 했어요. 전 믿기 싫었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성재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은호 씨,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하면 흔들릴 수 있잖아. 그 사람은 항상 완벽했어.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강하고 그래서 더 밉더라고. 그가 가진 게 다 사라지면 한 번쯤은 내가 앞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재 씨,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사랑은 누굴 망가뜨려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재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요, 욕심이었어요. 근데 난 그 욕심 없이 당신을 못 견뎠어요. 은호가 문을 나서려던 순간 그는 뒤에서 말했다. 그 사람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조작된 건 사실이지만 진짜 결과를 알면 더 큰 충격받을 거예요. 그때 당신은 그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은호의 발이 멈췄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난 그 옆에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문이 닫히자 성재는 조용히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결국 난 또 졌네. 이번엔 완전히.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바라봤어요. 그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김장수와 이지혁, 유전자 일치율 99.97%. 진짜 결과지였어요. 그걸 보고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유,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이 한 장의 종이가 지혁에게 돌아가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녀마저 완전히 잃을 거란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그에게 돌려줘야겠지. 그래야 나도 끝낼 수 있으니까. 그 말은 결심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랑의 끝에서 질투는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숨이 막히는 정적이었어요. 지혁이 손에 쥔 종이 위엔 선명한 글자들이 있었거든요. 북의 일치율 0%, 김장수와 박성재, 그리고 또 하나 김장수와 이지혁, 두 장의 결과지가 서로 다른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혁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선 분노보다 먼저 허무가 번졌어요. 그렇게 지켜왔던 이름, 그렇게 믿어왔던 가족, 그 모든 게 허물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낯설어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했어요. 지혁 씨, 나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서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게 당신 인생을 흔들 일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혁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변명보다 진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은호가 숨기려 했다는 사실, 그게 머리를 떠나질 않았죠. 지혁이 다시 물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은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친구 이상이잖아요. 지혁 씨,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이 얘기 꺼내는 순간 당신이 나를 미워할까봐, 당신이 나를 아예 보지 않을까봐. 지혁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 속엔 계산도 없고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진심만 남아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밖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반짝였어요. 지혁이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두려웠어. 내가 믿어온 세상이 무너질까봐. 근데 지금은 알겠어. 결국 나를 붙잡아준 건 너였다는 걸.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그럼 이제 나 용서할 수 있어요. 지혁은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 품 안에서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비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류 한 장이 만든 거대한 오해, 그걸 이겨낸 건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이었죠. 지혁이 그녀의 머리칼을 쓸며 말했어요. 이제 도망치지 말자. 결과가 뭐든 우린 같이 봤으니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지혁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지금 이 사람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진실이 밝혀진 밤, 그들은 비로소 거짓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돌아갈 수 없는 밤이었지만 그만큼 처음으로 진심이 닿은 밤이기도 했어요. 창문 너머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은호가 속삭였어요. 지혁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글쎄, 아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겠지. 그들의 눈빛이 조용히 마주쳤어요. 그 안엔 두려움보다 희망이 있었어요. 진실이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다시 세운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어요. 이제 진실은 밝혀졌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상속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거든요. 은호와 지혁의 관계는 이 진실 속에서 끝까지 서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성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예측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 상속 개시, 폭풍의 서막에서 다시 만나요.